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냥 강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 자기가 직접 도와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밥을 한번 준다, 당연히 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뭐 밥도 사주지 말고 나와야 돼요. 연간 12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1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 헬퍼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 헬퍼들은 청소년들을 범죄, 특히 성범죄에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미성년자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헬퍼를 만나게 됐고요. 이 헬퍼는 자기도 옛날에 가출한 경험이 있다, 네 마음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마음의 위로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원룸도 제공하면서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 원룸을 써라, 이렇게 편안하게 제공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헬퍼는 이 원룸에 미성년자 A를 감금하고 또 성폭행을 한 아이는 다행히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제 이 말을 들은 부모는 너무 경악스럽겠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신고를 해서 이 헬퍼가 잡히게 되는데요. 잡히는 순간까지도 미성년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이제 아청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13세 미만이다, 성폭법 7조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형량 자체도 센데 16세 미만은 의제 강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것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너 나 좋아? 나도 좋아 해서 성행위를 하더라도 16세 미만은 그 의사결정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강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미성년 성관계 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아동 청소년의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확한 의사를 할 수 없다고 법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매매를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성인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지인이나 부모님께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헬퍼들이 사실은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제 성매매는 사실상 성매매를 하는 당사자들보다 성매매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들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인들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순수하게 가출 청소년들을 도우려고 숙식 제공을 하는 선한 헬퍼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 아예 몰라서 범법행위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럴 때는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도와주면 이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만약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헬퍼들은 정말 이제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규율에 있는 상태를 두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가출 청소년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냥 밥을 한번 준다, 이렇게 진짜 선행을 베푸는 거는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성매매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서 억울하다고 찾아오는 의뢰인분들도 많나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성장이 빨라서 사실상 육안만으로는 성인인지 아닌지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항상 내가 이거를 몰랐다는 거를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항상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 어린애인지 몰랐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보통 대부분 상대방의 사술로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확인하는 과정 중에 미성년자가 알았다, 그러면 진짜 뒤도 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밥도 사주지 말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가성입니다. 내가 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지불했느냐, 이게 가장 범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물질적인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금액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밥을 사준다든가 선물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히 밥 먹다가 오히려 되려 사수에 걸릴 수 있어요. 미성년자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나 성매매했잖아, 돈 내놔,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미성년자인지 알았으면 바로 자리 뜨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헬퍼와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런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범죄입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합법이니까요.